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최근에 알려진 영국 소식에 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8일입니다. 호주는 지금 전국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호주 뉴스에는 호주 선거에 대한, 호주 투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데, 이 시점에 저는 다른 나라의 정당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브렉시트 당이에요. 근데 그 브렉시트 당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자질구레한 다른 영국 이야기 한두 가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뮤지엄 오브 런던 웹페이지에 관한 것이에요. 지난번 녹음에서 제가 프리틸웰이라는 영국 어느 지역에서 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앵글로색슨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뮤지엄 오브 런던이 그 연구에 근거하여 웹페이지를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영어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제가 뮤지엄 오브 런던에다가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영어 내용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뀌기 전 내용과 바뀐 후의 내용을 제가 아주 조그맣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 팟빵 웹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잡은 것인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자질구레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질구레한 내용은 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 술을 많이 마신다고, 영국 사람들 술을 많이 마시며 어떨 때는 시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는지 아니면 아이리시들이 더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들은 신사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죠. 그러던 중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dailymail.co.uk라는 웹페이지에 있는 기사인데, 언제 나온 것이냐 하면 5월 16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이 글은 이제 제목은 이따가 읽어볼 건데요. 어떤 연구 결과를,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도하는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그 연구의 제목은 전 세계에 12만 명을 상대로 한 연구라는데, 제목이 Global Drugs Survey라는 그런 연구예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술에 취하는가 하는 것을 나라별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의 제목은 당신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술에 취합니까? 그게 이제 제목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결과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취하는 것부터 많이 취하는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모양이에요. 적어도 이 결과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취하는 나라 보면 독일 21.5회, 그러니까 1년 365일 중 21.5회 술 취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술 취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나 보죠. 아니면 조금만 마시던가. 그래서 거기 독일이 있고 21.5회고, 거기 쭉 올라가면 스위스가 있어요. 28.1, 그러니까 조금 더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캥거루 없어요인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29.2, 그러니까 다 비슷한 나라죠.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사람들이 1년에 20 몇 번 술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좀 북유럽의 사람들이 우리 술 많이 먹는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웨덴 나옵니다. 스웨덴 31.9, 그 다음에 핀란드 34.9.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우리 잘 아는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 33.6. 그러니까 20 몇 번 술에 취하거나 30 몇 번 술에 취하거나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Republic of Ireland가 나오죠. 아일랜드 40회를 넘습니다. 40.7회. 우리 아이리시들이 술 좀 마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게 드러난 것이죠. 북유럽 사람들보다 혹은 독일어권 사람들보다 술 더 많이 마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리시들보다 더 많이 마시는 조금 놀라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예요. 41번.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씩 올라갔어요. 1년에 두세 번씩 더 올라가다 그 다음에 등수가 그 앞으로 가면서 41에서 47.4로 갑자기 뛴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투표를 하고 있는 호주죠. 1년에 47.4회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호주보다 약간 더 많이 마시는 나라 캐나다 47.9. 캐나다보다 조금 더 많이 마시는 나라 미국 50.3.
영광의 1위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느 나라에 대한 소식이죠? 영국에 대한 소식이죠. 51.1회로서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이 연구 결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기사의 제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두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Britons get drunk more often than anyone in the world.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자주 술에 취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은 뭐 비슷한 건데 UK tops major global survey followed by the US, Canada and Australia. 영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루어진 중요한 연구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를 누르고 1등을 먹었다. 이제 이게 그 기사의 제목이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본 것이고요. 그 내용을 이게 잘게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첫째, 10년 전보다 덜 마시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1등이라는 거고, 둘째, 과거보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의 젊은 사람들보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더 술을 적게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까요? 소수정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들이 세게 마시고 그리고 안 마시는 사람들은 늘어난 이제 그런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술에 취하는, 더 자주 술에 취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 12만 명을 상대로 한 연구는 단순히 몇 번 취하십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중 다른 연구에서 이 영국이 1등을 놓친 그래서 아주 아까운 그런 경쟁 분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술을 마시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만 했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조사했더니 영국이 2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1등이 어느 나라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1등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캥거루가 있는 나라죠. 호주. 호주가 거기 그 분야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로 보면 이 두 나라 뭔가 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질구레한 소식이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주에도 호주 의회가 있어서 오늘 전국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듯이 유럽에도 유럽 의회가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자기네들도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의원 수가 751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거는 여러 나라를 합친 거니까 그 국민 수를 다 모으면 5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제 그런 대대적인 선거가 이제 유럽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선거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선거에 즈음하여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선거가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하면은 영국이 3월 말에 유럽 연합을 떠날 거기 때문에 이 선거, 지금 5월 달에 한다는 선거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떠나는 날짜가 연기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5월 달에 같이 선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즈음하여 어떤 사람이 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bbc.com에 나온 기사인데요. 날짜가 2019년 4월 12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조금 지났죠. 거기에 나온 기사 제목만 읽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도 충분해요. 이 사람 그 영국 정치가인데요.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나이젤 파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목이 Launches Brexit Party Ahead of European Election. 조금 전에 얘기한 유럽 선거 전에 선거에 즈음하여 브렉시트 파티라는 것을 창당하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나가자, 유럽연합에서 떠나자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을 만든 것은 4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질구레한 뉴스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한 달 뒤로 점프를 했어요. 5월 8일에서 5월 9일 동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여론조사를 한 주체는 YouGov라는 데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이 YouGov.co.uk라는 여론조사하는 기관의 웹페이지고 거기에 지금 이게 선거에 다가가니까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걸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기사는 5월 13일에 나온 것이고 그 조사는 5월 8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결과를 보았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은 그 영국의 의회는 좌우로 나누어져서 보수당이 한 뭐 40몇 프로 하고 있고 노동당이 뭐 한 30에서 40% 정도 하고 나머지들이 그걸 차지한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구도인데
이 결과 지금 5월 8일에서 5월 9일에 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나왔느냐? 노동당이, 그러니까 왼쪽에 있죠? 노동당이 16%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당이 10% 지지예요. 그러니까 두 당을 합쳤을 때 26% 지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머지들을 알고 보니까 이 브렉시트 파티, 4월 달에 만들었다는 브렉시트 파티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34%라는 겁니다. 그래서 2등이 노동당인데 노동당을 2배로 이겼죠. 2배 이상으로 이겼죠. 이것은 뭐 어느 기관이 어느 날짜에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뭐 대체로 추세가 이렇습니다. 브렉시트 파티가 압도적으로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보고 이거 혹시 뭐 한 200명 정도를 혹은 300명 정도를 가지고 날림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 궁금해져 가지고 제가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 사람들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걸 다 찾아가서 원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래 자료를 갖고 있는 PDF 파일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뭐 5월 8일에서 5월 9일 그때 조사를 한 것이고 샘플 사이즈는 2212명. 대한민국에서 흔히 이런 종류의 조사를 발표할 때 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뭐 인사청문회에 나가 있는 누구누구를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 흔히 한국에서 하는 게 1000명짜리를 가지고 하죠. 어떨 때는 500명짜리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2212명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영국과 한국이 뭐 인구가 크게 보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2212명을 또 봤더니 남녀를 잘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잘 배분했어요. 그 샘플 사이즈에서. 그 다음에 그 지역도 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나라의 제대로 된 여론을 잡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샘플을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물어봤었냐 하면은 2016년에 레퍼런덤 할 때 영국이 유럽을 나가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할 때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리고 2017년 선거할 때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런 거를 다 물어봐서 이렇게 다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상당히 그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에 근거하여 노동당보다 2배로 브렉시트 파티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이죠. 이게 좀 놀라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무슨 정치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랐습니다. 이 기사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면 telegraph.co.uk라는 영국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거기에 정치면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며칠 전은 언제냐 하면 5월 17일이네요. 제목이 이겁니다. European Elections Latest Poll. 유럽 선거에 즈음한 최근 선호도 조사. Brexit Party forecast to win most votes. 브렉시트 파티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죠.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온갖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은 이거예요.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 노동당도 그렇고 토리당도 그렇고, 여기 토리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보수당도 그렇고 지금 뭐 영 인기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토리당에 대해서는 This would mark the conservatives falling to their lowest vote share.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수당이 가장 낮은 지지도로 추락한 것이다. 어디에서 지지도냐 하면은 in a national election, 전국적인 선거에서 since they formed, 그들이 정당을 만든 이후,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1834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1834년 이후 이렇게 낮은 지지를 얻은 것은 지금이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5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85년이나 된 정당을 만든 지 한 달 만에 3대 1로, 지금 아까 지지도가 한쪽은 10%, 한쪽은 34%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기고 있는 그 브렉시트 파티라는 그 사람들의 그 정책은 무엇이냐?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정책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선거가 끝난 뒤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관해 다른 신문 기사에 난 일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렉시트 파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문장이 이렇게 돼요. Yet to release a full manifesto. 완결된 정책집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Which Farage says, 파라지는 그 당수 이름이 파라지인데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won't even be released until after the elections have taken place.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책집을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 달 됐다는 브렉시트 파티라는 당이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동당과 보수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둘째, 이 정당은 아직 정책집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책집을 선거 전 언젠가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선거가 끝나면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당의 자세한 정책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개의 중요한 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보고 이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 정당이 하려고 하는 일 한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여기 보면 뭐 영국 신문에 NHS를 어떻게 한다는 등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중요한 목표 하나를 보고 이 정당을 지지하는데요. 그 정당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Its desire for the United Kingdom to leave the European Union. 이거 아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려고 하는 그 욕망. 그리고 어떤 욕망이냐? Then trade with it on World Trade Organization terms. 그리고는 유럽과 무역하기를 어떤 근거로 무역을 하냐 하면 WTO를 근거로 무역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런 종류의 떠남, 이런 종류의 이혼을 신문에서는 혹은 많은 정치가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이걸 하드 브렉시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정당은 아주 쉽게 말해 하드 브렉시트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이런 영국 내의 여론 지형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당이 무슨 표를 얼마나 얻으면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어떻게 안 될 거라는 둥,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이 그냥 오늘 살펴본 이 현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기서 유럽 선거, 이거 뭐 기술적인 내용을 잠시 다루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751석이 있다고 하고 그 751석을 각 나라별로 이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게 떨어진 그 의석 수는 73석이어서 이 73석을 두고 이제 영국 내에서 선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751석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데 만일 어떤 시점에서 영국이 나가게 되면 751석을 705석으로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73석만큼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일부만 줄이고 27석은 또 다른 나라에다가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 그럴듯한 말로는 재분배라고 해야 될 텐데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해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27개의 의석을 가지고 스페인과 프랑스가 5개씩 주워 먹고 이태리,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3개를 주워 먹고 뭐 이런 꿈을 각자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 꼭 그 사람이 영국에 있지 않더라도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태리의 누군가는 유럽 의회로 나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좁게는 영국 안에서 넓게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만 그냥 보면 어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이 브렉시트 뉴스가 호주, 뉴질랜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제가 과거에 아주 길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 6월 17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그런 녹음을 통해서 이거 제가 당시에 2018년 6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된 시점에서 했었는데 이 오늘의 녹음은 이건 뭐 최신 소식에 근거한 거지만 이 당수가 사실 이 당은 그 당수 혼자서 뭐 모든 것을 다 하는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수 나이젤 파라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4년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뭐 지금도 이 사람이 여기저기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 브렉시트라는 그 투표를 하기도 전에 국민 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하고 댕겼던 말 중에 하나를 기사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만 읽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 기사의 제목을 읽으면 이 모든 뉴스가 호주와 연결이 됩니다. 이 기사는 theguardian.com 거기에 나온 기사이고 2015년 4월 23일에 나온 기사예요. 제목이 나이젤 파라지 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려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올 것인가를 영국이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이젤 파라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Indian and Australian immigrants better than Eastern Europeans. 동유럽에서 오는 이민자들보다 인도나 호주에서 오는 이민자가 낫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끌고 있는 당이 보수당과 노동당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의 현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앞으로 영국의 미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영국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